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하면서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이게 보면은 굉장히 요동을 치다가 결국은 그냥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냐면 발언하고 나서 증시가 올랐다가 30분 만에 다시 급락했거든요. 뉴스에서는 파월 발언 때문에 증시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랬으면 지수가 고점에서 마무리가 됐어야 됐겠죠. 근데 내렸다 올랐다를 두세 번 정도 하는 요동치는 장세로 갔다가 이제 좀 새벽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상승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증시가 불안했다라는 거거든요. 파월의 발언이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발언 자체에서 호재로 나온 뉘앙스들은 없어요. 우리가 예상하던 발언을 했네, 한마디로 리스크가 없었네, 이런 거지 이거 호재다 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파월만 말한 게 아니라 하커라던가 굴수비까지 발언을 했는데 발언들이 다 통일성이 있었어요. 과거에 말하지 않은 단어를 모두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고용이란 단어였죠.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변곡점에서는 연준 위원 발언들의 신뢰도가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 판단하는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래 연준이라는 것이 경제 위험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 왔을 때는 위험을 해결하는 소방관이죠. 실제로 예방보다는 해결에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위험성을 지적한다는 거는 뱅크런이라던가 증시 폭락같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하죠. 자신들이 한 일을 또 셀프로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에서 위험하다, 이거는 안 좋은 판단이었다, 이런 발언들은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회피성 발언을 한다던가 긍정문으로 바꾼다던가 단어를 살짝 바꿔서 피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3명의 발언을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거의 잡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았어요. 물가를 잡았으니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거나 하겠다는 발언을 같이 합니다. 즉 물가를 완벽히 잡은 상태는 아니지만 금리 인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제 발언이 필요했으니까 이 단어를 화두에 던진 거죠. 만약에 물가를 완벽히 잡았다면은 파월이 어떻게 발언을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는 인플레이션 2%를 달성했고 지금 같은 고금리는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더 확신 있는 발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굴수비도 그렇고 뒤로 가고 있다, 복귀하고 있다라는 발언으로 대체를 했어요. 파월의 두려움 첫 번째는 뭐냐면 아직 물가를 완벽히 잡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고용이 냉각되고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 물가가 곧 2%에 도달한다는 예상일 뿐인 거잖아요. 물가를 완벽히 잡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잡았다라고 전제로 깔고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용에 대한 발언인데요. 파월의 발언은 최근 들어서 물가보다는 고용에 방점을 둡니다. 실업률이 4.3%로 치솟았는데 실업률이 급등하는 것을 피했다라고 발언을 했지만 일시적인 이유로 실업률이 증가한 것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어요. 노동자 공급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가 확실했다면은 일시적이다 또는 노동자 공급 때문이다 이런 언급을 했을 건데 그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확실했다라고 보면은 고용시장이 건강하다라는 발언까지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용에 대한 하향 위험이 증가했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낙관적인 단어들로 둘러쳤지만 결국 뭐냐면 고용이 위험할 수 있다, 경계를 한다라는 발언이에요. 이 발언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노동이 냉각되고 있다면서 과열이 아니다라는 긍정문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안심시키면서 금리 인하할 핑계, 대선이 앞두고 있을 때 금리 인하를 하면은 조금 더 증시가 좋아질 거고 대선 결과에 의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용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판단한 걸 수도 있습니다. 고용 냉각이 위험하니까 연준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미리 선대처하는 말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세 번째는 파월 의장이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다른 연준 위원들은 전날 발언에서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근데 파월은 안 썼습니다. 점진적이라는 단어는 9월 달에 0.25% 금리 인하를 말하는 거예요. 파월은 0.25%가 될지 0.5%가 될지는 상황에 맞춰 잡겠다는 뜻인 겁니다. 연준이 금리 방향을 바꿀 때 0.25%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점진적이라는 단어가 원래 맞아야 되겠죠. 연준이 0.25%가 아니고 0.5% 이상 썼던 적이 3번 있었거든요. 94년에 금리 인상할 때 한 번에 0.5%로 시작했어요. 2008년에 리먼 터졌을 때 0.5% 금리 인하로 시작을 했었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0.5% 금리 인하하고 바로 곧이어서 1.0 했거든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0.25%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0.25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시장을 안도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쓰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30분 뒤에 급락했던 게 뭐가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좀 내렸던 게 아닌가. 파월 자체가 이제 변호사 출신이라서 단어 하나를 넣고 빼는 거에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0.5%까지 써야 되는 사태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불안감을 건들 수도 있어요. 노동시장이 꽤나 냉각되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건데, 아직까지 지표들이 노동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말하지? 왜 그러는 거야? 혹시 그냥 금리 인하하는 핑계가 필요해서 좀 약간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긍정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지수 자체가 크게 움직이진 않았다. 이 데이터를 언제 할 수 있느냐? 9월 1주차에 고용 데이터가 여러 가지 쭈르륵 나오는데, 고용에서 연속되는 걸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이제 알겠죠. 아, 정말 나빠지고 있구나, 아니구나, 튼튼하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연준이 9월 19일 새벽 3시에 금리 인하를 하거든요. 아, 고용이 튼튼하니까 0.25 가자, 고용 상태가 너무 나쁘니까 0.5를 가자.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9월 첫째 주 데이터를 보고 나서야 아마 증시가 판단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9월 1주차가 증시의 변동성이 가장 심한 구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화요일에는 제조업 고용 데이터가 나옵니다. 알다시피 제조업 고용은 안 좋아요. 냉각됐고 분위기도 안 좋고. 반면에 서비스업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었던 건데, 제조업이 계속 나쁘면은 이거 좀 걱정되는데 이렇게 첫날 시작을 하겠죠. 9월 4일 수요일에는 비농업 고용 변화가 나오고요. 9월 5일 목요일에는 서비스업 고용이 나옵니다. 이 두 개가 정말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부인 데이터가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나오면 괜찮은 거고, 이게 또 감소하고 나면은 서비스업에서 이제 모든 화두가 다 달리는 거죠. 온갖 부담을 다 줄 거예요. 이제 목요일날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나오고 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오는데, 서비스업이 잘 버텨주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한 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서비스업이 무너지면은 역시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두려움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결정타가 언제냐면 9월 6일 금요일입니다. 실업률이 발표돼요. 저번 달에 4.3이 나오면서 블랙 먼데이를 촉발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됐었거든요.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 그러면은 진짜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가 0.25% 인하를 해도 시장에서는 늦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컨트롤에 실패다, 진작에 금리 인하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 해가지고 늦게 됐느냐, 또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 유입이 늘어서 발생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일시적으로 튀었다 내려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더 튀어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실업률 증가세가 가파르게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두려워하는 거는 이 점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도 노동에 대해서 방점을 찍었는데요. 노동 악화는 큰 위험은 아니다, 실업률이 5%를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데이터도 그렇게 나와줘야 시장이 같이 안심을 하겠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고용에 집중하는 발언을 합니다. 모든 측면에서 일자리가 냉각되고 있다, 고용의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일자리에 집중해야 된다,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소비자 능력에 의문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소비의 한계가 도달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연준 3명의 발언을 요약해보면은 고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소비조차도 과연 소비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서 데이터가 나와야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지금은 그냥 그 정도의 어떤 징후를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로 봤을 때 9월 회의 때 연준이 봤을 때 상황이 좋지 않으면 0.5% 카드도 쓸 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잭슨 홀 발언 이후에 0.25% 인하 확률은 64%로 줄어들었고요. 5% 인하 확률은 36%로 올라갔습니다. 실업률 데이터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증시는 고용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첫째 주 지표에서 고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된다, 0.25% 인하를 하더라도 타이밍이 늦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연준의 실책으로 치부가 되겠죠. 그러면 0.25% 인하가 호재가 아니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고용이 저번 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느리게 둔화된다, 이러면 0.25를 하든 0.5를 하든 호재로 받아들이겠죠. 약효를 줄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인 거죠. 다음 주에는 뭐 큰 지표들은 없어요. 결정타가 하나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앞으로 AI가 빅테크들을 더 먹여 살려줄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거 가지고 지수가 좌우될 거고, 그 다음 주에는 고용 데이터 가지고 지수가 좌우가 됩니다. 아마 향후 2주 안에 많은 것들이 결판이 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대선까지 랠리를 쭉 갈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꺾일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묻어두면 돈 버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 다다음 주 데이터에 좀 예민하게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